안녕하십니까. 작은 소리 상자의 김창대입니다. 전편에서 계약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2014년 2월 18일 계약을 하였고 4월 1일 오픈하기 위해서 공정받은 계약서 내용대로 투자를 해서 오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가 관리 사무실에 있던 휴트니스와의 계약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소장과 주식회사 땡땡땡 대표가 공정받은 계약서 내용을 찬찬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제대로 투자가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커뮤니티 위탁 운영 계약서에는 제2조 사용시설물을 보면은 센터 투자금액 8억 7,500만 원을 커뮤니티 센터 운영 제안서 내용대로 운동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다. 즉 8억 7,500만 원을 제안서 내용대로 운동시설과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고, 을은 가백의 투자 금액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곧 세금 계산서로 투자 금액을 확인시키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조의 계약기간을 보면은 계약기간은 개관일부터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조를 보면은 시설물 및 인테리어 공사 소유권을 보면은 을은 갑의 아파트 단지 내에 센터 장소를 무상으로 임대받는 조건으로 총 8억 7,500만 원의 운동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을 비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은 8억 7,500만 원을 제안서 내용대로 운동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무상 임대 형식으로 5년을 보장받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계약서대로 총 8억 7,500만 원이 과연 투자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투자하고 즉 60개월을 무상 임대받는 조건이었으니까요. 제가 이 서류를 보기 시작한 것은 개업한 후에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으니까 을이 관리사무소에 투자하였다고 제출한 서류가 거의 다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혼자가 아니라 다른 감사 1명과 같이 투자금에 대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대로 세금 계산서가 제출된 금액은 6억 1,258만 9,153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말고 제출된 견적서 내용대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만은 6억 8,733만 3,298원이었습니다. 투자금이라고 제출된 모든 서류를 다 합산해 보았습니다. 7억 7,764만 7,558원이었습니다. 어느 것으로 계산해봐도 8억 7,500만 원이 투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 확인용으로 제출된 서류를 살펴보니 이마저도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장비세금 계산서와 견적서가 함께 제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관리소장도 그 견적서가 너무 황당했던지
주식회사 땡땡땡 대표에게 납품한 같은 회사에서 견적서를 몰래 받아본 또 다른 견적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레이드밀, 그 러닝머신이죠. 투자금 내역서에서 보면은 한 대에 598만 원씩 20대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받은 견적서에는 한 대당 232만 원이었습니다. 대당 26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를 20대로 환산하면 한 품목만 5,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주식회사 땡땡땡 대표가 이에 대한 변명으로 모델이 달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품목으로 모델 넘버까지 똑같은 것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투자금 견적서에는 한 대당 386만 원으로 10대를 들여왔다고 했는데 관리소장이 받아본 견적서에는 24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이가 146만 원이 납니다. 이것이 10대이니까 이것도 146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뻥튀기해서 운동시설에 2억 7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세금 계산서까지 첨부했는데 이것을 다 정상적으로 투자했다고 인정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산품이 이 정도인데 전문가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3억 1,600만 원이 들었다는 인테리어 공사비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역시나 소송 중에 발견된 것이지만은 이 또한 생각대로 3,160만 원밖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10배를 뻥튀기한 가짜 세금 계산서를 투자했다고 아파트에 제출한 것입니다. 투자금에 대한 감사에서는 도저히 계약서대로 투자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땡땡땡은 8억 7,500만 원을 제대로 투자한 것처럼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한 투자금에 훨씬 못 미치는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아파트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관리 주체와 동대표들이 무능했습니까? 누가 의도적으로 뒤에서 봐줘서 그런 것입니까? 계약한 대로 받지 못해서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관리 주체? 동대표? 위탁업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계약서 위반 사례입니다. 커뮤니티 센터 운영 계약서의 11조에 보면은 어른 이용객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임을 확인된 자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용객 현황은 매월 1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법 제2조 제9호에 의해서 주민운동시설은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고 외부인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법이 계약 위반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를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전편에 이야기했듯이 관리규약이 바뀌는 과정에서 주변 공동주택단지라는 단어를 공동은 빼고 주변주택단지를 바뀌었다가 이 문제로 관리소장과 갑론을박하다가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다시
주변 공동주택단지로 관리규약을 바꾸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오는 불법을 적법하게 해주기 위해서 관리소장이 꼼수를 쓰려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매월 1일 이용객 현황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14년 4월부터 17년 6월까지 영업을 하면서 한 번도 이용객 현황을 주식회사 땡땡이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휴테니스 센터 이용객이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이용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용객 현황을 한 번도 보고하지 않고 3년 동안 영업하였고 이로 인하여 누가 이용을 했는지 얼마의 수입을 올렸는지 파악할 방법을 주식회사 땡땡이와 관리사무소는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계약을 해놓고 계약 내용대로 투자되는지 운영되는지를 관리하여야 할 관리 주체가 한통속이 되어서 주식회사 땡땡땡과 계약 위반을 눈감아주고 불법 내용까지 적법하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관리 주체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집는 황당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허위 계약서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14년 2월 18일 아파트 관리소장과 주식회사 땡땡 대표가 커뮤니티 위탁 운영 계약을 하고 같은 해 2월 25일 날 법무법인의 그 사실을 공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땡땡땡 대표는 계약 후 4월 1일부터 이제 커뮤니티 센터 문을 열고 영업을 하다가 8개월이 지난 시점인 14년 12월경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차용하고 휴테니스 센터 사업자 등록을 다른 사람에게 바꿔주기 위해서 관리소장에게 단말기를 바꾼다고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고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컴퓨터 안에서 공정한 계약서와 똑같은 내용과 같은 날짜의 계약서에 계약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상호도 땡땡땡 스포츠로 바꿔 출력해서 관리소장의 도장을 찍어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고 이 계약서를 인천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카드 단말기를 바꾸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땡땡땡 대표는 아파트 공용 부분인 휴테니스 센터를 8억 7,500만 원을 투자하고 5년간 무상 임대하는 계약을 하였음에도 아파트에 승낙 없이 자기네들끼리 효력 없는 계약서를 만들어 임대권을 14년 12월경 아파트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리소장이 이 아파트에서 모르는 계약서를 17년 1월에 휴테니스 센터 문제를 의논하는 동대표 회의에서 동대표들에게 나눠준 회의 서류 속에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이 허위 계약서에 대해서 땡땡땡 대표와 계약을 한 관리소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계약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 동대표 회장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역시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주식회사 땡땡땡 대표와 허위 계약서로 아파트 휴테니스 센터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판단은 관리소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은
피의자 주식회사 땡땡땡 대표가 관리소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관리소장의 도장을 찍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관리소장이 찍으라 해서 찍었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불기소 의견을 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식회사 땡땡땡 대표의 혐의는 벗었지만 관리소장은 자신의 도장을 허위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검찰의 내용으로 조사되면서, 이는 관리소장이 동대표 의결 없이 주식회사 똥똥똥 대표에게 다른 사람과의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과정과 계약, 그리고 계약서 이행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과 계약 위반을 관리소장과 주식회사 땡땡땡 대표가 저질렀음에도 주식회사 땡땡땡 대표는 아파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서 1심에서는 아파트가 승소, 2심에서는 패소를 하고 3심에서는 지금 대법에서 계류 중으로, 이 결론에 따라서 어쩌면 입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들끼리 불법과 위반을 진행해 왔으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왜일까요? 이 내용을 다음 편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소리 김창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에너지가 됩니다.